4천만 원 투자로 6개월 만에 1억이 올랐습니다. 위치는요, 다들 선호하지 않는 금천구 독산동입니다. 운이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타이밍을 잘 잡은 겁니다. 우리가 재개발 이야기를 하면요,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용산에 가야죠. 우리 한강변 재개발 봐야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금이 한정적인 우리 소액 투자자분들은요, 입지만 보는 이런 선입견은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소액 투자자일수록 중요한 것은 어디냐가 아니라 언제냐입니다. 실제로 투자하신 우리 회원님, 이 독산 979번지 일대도요, 사실 사람들이 무시하면서 그냥 지나쳤던 구역입니다. 하지만 우리 회원님은요, 이 구역에 이면에 깔린 그 구조와 숫자를 보고 판단하고 들어가신 겁니다. 외곽이었는데 왜 가격이 올랐는지, 그리고 우리가 재개발 투자할 때 정말 버려야 될 고정관념은 무엇인지 오늘 그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독산동 입지 좋습니까? 별로죠. 별로죠. 사실 서울에서도 이 금천구 독산동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개발 물건을 볼 때는요, 이런 현재 모습을 보고 사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독산동에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안산선이에요. 이 신안산선이 들어오면요, 여의도까지 10분이면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신안산선은요, 2호선, 7호선, 1호선, 5호선, 9호선까지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럼 서울 전역의 주요 일자리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죠. 이 입지는요, 고정값이 아니에요. 교통이 바뀌면 이 입지는요, 재평가가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인정할 때 들어오면 어때요? 이미 가격은 올라가 있습니다. 비싸죠. 그 전에 우리가 그 구간을 선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독산동을 지금 걸어보면 어때요? 와, 굉장히 노후화됐어요. 노화되어 있는 이런 단독주택들 굉장히 많고요. 네. 저층 빌라도 많고요. 중간중간에 공장도 끼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수선하죠. 네. 여기가 기존 다디, 구디 공업지역의 주거 배우지입니다. 배우지까지는 좋긴 한데 굉장히 난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개발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돌아다니시다 보면 그냥 어수선합니다. 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재개발은 이런 현재의 모습을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아파트가 들어서 올라가죠. 그리고 이런 좁았던 골목들도요, 도로가 개편이 됩니다. 그럼 추후에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독산동은 그 변화의 변곡점에 지금 있는 겁니다. 독산동 재개발 구역 중에서도 우리 회원님이 실제로 투자하신 곳은 이 독산동 979번지 일대 재개발 구역입니다. 아마 독산동 재개발에 관심 가져보신 분들은 이 독산 D 구역이라는 이름이 아마 더 익숙하실 거예요. 이 독산 D 구역은요, 25년 12월 17일에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막 선정이 된 거예요. 얼마 안 됐네요. 이제 막 됐죠. 그리고 하나의 또 포인트는요, 신속통합기획 2.0 모델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2.0이에요? 사실 이 서울시의 공급이 엄청나게 지금 부족하잖아요. 서울시에는 이 재개발 사업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모델들보다도 조금 더 속도를 단축시키기 위해 나온 모델이 2.0인 거예요. 사실 기존 정비구역 지정까지 가는데 못해도 5년, 길게는 한 10년까지도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용역 착수하고 정비구역 지정까지 2년 안에 끝내겠다라는 게 이번 모델의 핵심입니다. 속도가 월등히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독산 D구역, 이 979번지 일대는요, 이 독산 재개발 중에서도 굉장히 입지적으로 장점이 있습니다. 이 위치를, 지도를 펼쳐놓고 보시면요, 시흥 IC랑 그리고 남부 수단도로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럼 차를 타고 어딘가로 이동하기에는 굉장히 편한 위치에 있죠. 네. 근데 뭐 지하철이 더 중요하긴 하죠. 그쵸.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안산선 도보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미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예요. 자, 그러면 이곳은요, 바로 옆에 이 지벨리의 직장인 수요도 흡수하지만 강남 그리고 여의도에 다니는 직장인들도 흡수할 수 있는 직주 근접의 핵심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산동 전체 정비구역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이 일대에서는 당연코 대장 아파트가 될 만한 입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또 입지가 좋은 것 같기도 하네요. 독산동 일대에서는 굉장히 좋아지죠. 자, 입지 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서려고 하면 숫자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죠. 이곳의 면적이요, 94,000제곱미터입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는 크기죠. 네.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여기 토지 등 소유자
소유자가 1,1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상으로는요 2,4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와, 2배네요. 2배가 넘습니다. 220%죠. 아. 이것만 따져봤을 때 사업성은 충분히 나올 만한 규모를 가지고 있죠. 네. 일반 분양을 많이 한다라는 거는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조합원의 분양가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비례율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권리가액이 높아지죠.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추가 분담금이 낮으면요 동의를 얻어내기가 더 쉽겠죠. 그쵸. 자, 우리 신석통합기획이요 여러 프로세스들이 단순화됐어요. 그래서 진행 속도는 빨라졌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요 사람들의 동의가 없으면요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성이 높아졌다라는 거는 이 동의를 받기가 훨씬 더 용이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우리 재개발 볼 때 또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거요? 이 구역만 좋아지느냐 아니면 이 주변까지 다 좋아지느냐를 보셔야 돼요. 우리 독산 D구역은요 외롭지가 않습니다. 외롭지가 않아요. 근처에 독산 1구역, 2구역, 3구역도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재개발이 진행 중에 있고요. 시흥 모아타운까지 있죠. 이미 재개발 구역들이 선정이 되고 지정이 되면서 맞물려서 좀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주변이 다 재개발하는 구역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독산 D구역은 뭔가 빌라촌에 단독으로 아파트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도시 정비 자체가 완전히 뒤바꿈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이렇게 통합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이 도로, 기반시설, 인프라까지 완전히 바뀝니다. 이 도시 전체가 완전히 새롭게 개편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이게 천지개벽이네요. 맞습니다. 이곳에 15,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들이 줄지어서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와. 우리가 아파트 투자할 때도 재개발 투자할 때도 관심 있게 체크해 봐야 할 이 아파트의 균질성이에요. 아파트 단지 옆에 반드시 아파트 단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균질성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빌라촌에 나 홀로 아파트 단지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신축 옆에 신축 단지들이 모여 있는 게 훨씬 더 아파트 가격 방어에도 좋고요. 그리고 자산이 올라가는 가격 상승폭도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재개발할 때는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만 보지 마시고 그 주변까지 함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노후된 이런 단독주택과 빌라 사이에서 굉장히 준신축의 빌라가 하나 보이죠? 이것만 덩그러니 준신축이네요. 우리가 재개발하면요 보시는 이런 단독주택들, 붉은 벽돌들 우리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런데 의외로 찾아보면 이런 준신축급의 빌라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 우리 회원님이 받으신 거는 지금 5년밖에 안 됐습니다. 굉장히 준신축이죠. 네. 근데 우리 재개발 물건 볼 때 준신축이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됐다라고 해서 내일부터 부수고 재개발이 진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최소한 우리가 철거까지 가려면 한 7년, 8년은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쵸. 그 사이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저 임차 맞춰야죠. 그쵸. 공실 없이 임차인을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 붉은 벽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수리할 것도 많아요. 문제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곧 철거를 앞두고 있는데 돈을 써서 수리하기도 애매하죠. 네, 이런 준신축은 어때요? 일단 임차인 잘 맞춰지죠. 수리할 거 하나도 없죠. 그리고 우리 전세가 세팅할 때 가장 최고치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아.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이 2억 9,500에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가 전세를 2억 5,500까지 맞출 수 있어요. 우와. 그럼요, 투자금이요? 4천만 원입니다. 물론 우리 세금도 나가고 복비도 나가죠. 네. 다 합친다라고 하더라도 4,500이에요. 5천이 채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소액으로 하셨네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회원님이 8월 25일 날 소유권 이전을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 구역 선정이 언제 됐다라고 했죠? 12월 17일. 맞아요. 12월 17일이에요. 그러면 선정 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제 연번 부여받고 동의서 진구 죽일 때 먼저 선점을 한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고 먼저 선점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 인터넷이든 손품이든 해보면 그 당시에는 이게 된다 아니면 안 된다 확신할 만한 자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니까요. 하지만 정보가 있었죠. 우리가 발품을 하다 보면요 이런 정보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도 이 직접 현장에 와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실제로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고 선점을 한 거예요. 이미 정보가 많은 시기에는요 가격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과연 될까? 가우뚱거릴 때 먼저 와서 정보를 파악하고 정보를 쥐고 이 선점하는 게 우리 소액 투자자분들이 반드시 활용해야 돼요. 정보 비대칭을 활용한 기술인 겁니다. 옥상에 올라오니까요. 독산 D구역이 전체적으로 좀 보이죠. 네. 바로 앞에 굉장히 노후된 단독주택들도 보이고요. 일부 준신축 빌라들이 보이긴 하는데 확실히 정비 사업을 해야겠죠. 네. 자, 우리 12월 17일 날 구역 선정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빌라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우리 회원님이야 4천, 5천으로 들어가긴 했지만요. 지금 이 구역에 전화 돌려보시면 아실 거예요. 가장 저렴한 게 갭이 1억 4천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억 5천이에요. 와. 갭 1억 이하는요. 선정 전에 이미 다 소진이 됐습니다. 이 이상 그 물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회원님 물건도요. 기존에 실거래됐던 것들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이랑 비교를 해보면요. 최소 4억은 받을 수 있습니다. 와. 그러면 진짜 6개월 만에 딱 1억이 오른 거죠. 진짜 단시간 안에 그렇게 많이 올라요? 맞습니다. 타이밍을 잘 붙잡으신 거죠. 와. 이게 선정 후라고 하면 절대 구할 수 없는 가격에 들어간 겁니다. 선정이 되자마자 사람들이 물건을 걷어들이기도 해요? 걷어들이기도 하죠. 오. 왜요? 이제 확실해지니까요. 리스크가 덜 하니까. 와, 진짜 타이밍 싸움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맞다라고 해서 아무런 재개발 물건이나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쵸. 모든 재개발 물건이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건 아닙니다. 결국 재개발이라는 거는요.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서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재개발이 진행이 안 되면 오래된 빌라의 주인으로 남아있는 거죠. 의미가 없죠. 오르지도 않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설 만한 곳인지를 반드시 따져봐야겠죠? 네. 그러려면 사업성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사업성을 명확하게 숫자로 확인하려면 사업시행 인가까지는 가야 됩니다. 근데 사업시행 인가 때 우리가 물건을 살려고 하면 훨씬 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아무런 재개발이나 사고 운에 맡기자 그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초기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이건 초보자분들도 할 수 있어요. 제가 계속 강조해왔죠. 첫 번째가요. 주변 아파트 가격을 반드시 보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토지 등 소유자 대비해서 얼마나 분양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네. 자, 우리 분양 세대수는 앞서서 미리 좀 말씀드렸어요. 여기 토지 등 소유자가 1,100명인데 2,400세대 계획을 가지고 있죠. 이 정도면요. 사업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우리 주변 아파트 가격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인근에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가 없어요. 진짜 없어요. 비교해 볼 만한 게 없죠. 네. 물론 여기서 구디 방향 쪽으로 가보면 인근에 힐스테이트 뉴폴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22년 8월에 입주를 했죠. 네. 비교적 신축입니다. 여기가 최근에 13억 6천에 실거래가 있어요. 오. 그리고 이제부터 나와 있는 매물들은요. 최소 17억부터입니다. 그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고 비교하기가 사실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딱 비교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요? 여기서는 안 보이시긴 하지만 이 구디를 넘어서 안양천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안양천 바로 왼쪽에 뭐가 있어요? 아, 광명이요? 광명이 있죠. 우리 광명과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광명은요, 이 철산역 중심으로는 원래 아파트 단지였어요. 네. 근데 아파트 단지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재건축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광명 사거리역은 이 독산동처럼 굉장히 노후된 빌라였는데 재개발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명은요, 최근에 철산역 자이가 분양을 했잖아요. 아, 그러네요. 분양가가 16억이었어요. 네. 다들 이거 고분양가다. 광명이 무슨 16억이냐. 논란이 굉장히 많긴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청약 경쟁률이 90대 1이었습니다. 와. 광명의 16억 아파트가 완판이 됐습니다. 경기도인데요. 맞습니다. 이거는요, 시장이 그 가격을 인정해 줬다라는 얘기예요. 와. 반면에 이 독산동을 살펴보면 어때요? 아파트 단지라고는 볼 수가 없죠. 다 빌라고 노후대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광명이 훨씬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의 모습을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일대 전체를 보셔야 돼요. 여기 한꺼번에 15,000세대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이 도시 전체가 완전히 탈바꿈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안산선이 들어옴으로써 교통도 나아지고 그리고 직장 접근성까지 좋아진다라고 하면요. 광명보다 이곳은요.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네. 15,000세대가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제일 극초기를 사야 제일 신축 아파트가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일 극초기를 사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훨씬 더 나을 수 있죠. 아. 그러니까 늦게 갈수록 훨씬 더 좋긴 하죠. 그래서 사실은요, 독산 D구역 말고도요, 이제 선정 전 단계인 재개발을 진행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아, 자, 우리 소액 투자자일수록요, 그런 극초기 재개발 물건을 보고 이제 들어가셔야겠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타이밍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네. 자, 우리 독산 D구역 같은 경우에는 신속통합 기획으로 진행을 했잖아요. 이 신속통합 기획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아, 네. 선정이 되고 곧 지정이 되는 거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요, 실거주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물론 주택 임대 사업자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토지 안에 있는 물건을 주임사를 내면 반드시 주소지가 서울시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말은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 신속통합 기획 안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방에 계신 분들이 유일하게 이 신속통합 기획 물건을 선점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죠. 그게 바로 선정 전인 거예요. 아, 선점 전에는 실거주를 안 해도 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이런 모아타운이나 이런 것보다 나는 신속통합 기획,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밀어주는 안정적인 재개발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선정될 만한 곳에 가서 매수를 하고 선점을 하고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같은 사례만 보더라도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거나 하시면 안 돼요. 자, 이거는 미리 사전에 조사를 했고 들어갈 만한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갔기 때문에 6개월 안에 이런 성과가 생긴 겁니다. 근데 잘못 들어가면요, 이게 6개월이 아니라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그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잘 봐야겠네요. 잘 조사하고 들어가셔야겠죠. 네. 근데 이게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저는 장점 같습니다. 장점이죠. 왜요? 이게 인터넷상에 이미 정보가 많이 나와 있다라고 하면 누구나가 쉽게 들어오고요. 공개된 정보의 재개발 구역들은요, 이미 가격이 올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와서 발로 뛴 사람들만, 내가 와서 현장을 확인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투자인 거죠. 그러네요. 또 실수로 지주택 찾아버리면 큰일 나겠네요. 큰일이죠. 오늘 독산동 979번지 우리 회원님 사례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이 소액 투자자 분일수록요, 좋은 입지가 아니라 좋은 타이밍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재개발하면요, 용산 얘기하고요, 우리 한강변 얘기 많이 합니다. 돈이 많다라고 하면요, 당연히 상급지에 투자하셔야겠죠. 하지만 소액으로 자산을 불려 나가셔야 될 우리 투자자분들에게는 이 상급지는요, 그저 그림의 떡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절대 포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독산동처럼 처음에는 사람들이 무시하지만 확실히 가격이 올라갈 만한 곳을 타이밍 맞게 선점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금액이 올랐다라고 하면 그 자산을, 그 돈을 가지고 더 나은 상급지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 소액 투자자분들이 가져야 될 투자 사다리 전략입니다. 오늘 이 독산 D구역처럼요, 아직은 선정 전이지만 소액으로 들어갈 구역들은요,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공부가 되셔야 돼요. 극초기 물건일수록요, 정보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직접 이렇게 현장에 오셔서 발품을 하시고 얼마나 진행이 되는지, 이게 정말 사업이 될 만한 곳인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이 정보를 가지고 리스크를 제거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보여드린 사례가 여러분들의 투자 지도에 하나의 또 새로운 길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움직이셔야 돼요. 이 재개발은 제대로 알고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선점하는, 이기는 시장입니다. 저도요, 앞으로 이 재개발 영상을 그냥 실내에서 찍지 않습니다. 이렇게 직접 발품하고 돌아다니면서 생생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서울의 아파트는 못 들어가지만 결국 미래의 아파트를 선점할 수 있는 이 재개발 투자에도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힘내시고요.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네. 화이팅! 화이팅!